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사람들이 하는 한 가지 오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아이를 혼자 키워서 저희 아이를 대학을 보냈잖아요. 대학을 보내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제 아이 대학도 보냈으니까 저를 위해서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누구 인생을 대신 살았나? 남을 위해서 살았나? 난 여태 내 인생을 살았는데, 내 자신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렇게 말하는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떤 걸까? 어떤 생각으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물음표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쭉 해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저 같은 한부모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더 아이를 키울 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한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이를 혼자 키우나 두 부부가 키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나 다른 사람을 키우나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한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당연히 누군가의 희생과 보살핌이 있어야지 어른이 되는 거죠. 그게 없이 아이가 자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특히 한부모로서 아이를 키울 때는 어떻게 보면 더 혼자서 감내해야 되는 게 더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더 많은 희생을 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에 비하면 제가 더 많은 희생을 했겠죠.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아이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이상적이고 좋은 부모가 되기보다는 나쁜 부모가 되지 말자 하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아이의 일본 미대 입시를 시켜주고 아이를 위해서 그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은 제가 아이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겠다가 아니라 아이를 이렇게 키워내는 일이 저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일을 제가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은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저한테 후회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원 없이 아이에게 적어도 최소한의 그 원도 없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저 스스로가 제가 아이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정말 뒤돌아봤을 때 후회 없게 하고 싶어서 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한 일이었고, 그리고 제가 아이를 키우는 그 과정 속에서 저 자신을 위한 일이 없었냐 하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고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돈을 벌어서 대부분 다 아이를 위해서 썼다는 거 이런 거 외에는 제가 석사나 박사 학위를 따고 싶지만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는 그 학위를 따는 것들을 좀 더 미뤄야 된다는 거, 참아야 된다는 것들이 있었지. 그건 누구나 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이제 20살이 넘어서 아이를 대학에 보냈으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말하자면 선입견, 그런 것들이 저렇게 형성되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충분히 저를 위해서 제가 행복해져야 또 아이와도 행복할 수 있고 아이도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기도 하지만 엄마 스스로의 삶도 열심히 살기 때문에 아이가 저를 위해서 죄책감을 가지거나 그런 마음도 없고 자기도 자기 스스로의 삶에 충실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저를 위해 살지 않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참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오해를 많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힘든 아이를 키운 부모로서 도움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많은 얘기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고 전달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사람들이 참 많이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가장 핵심은, 아이를 키울 때의 부모로서의 가장 핵심은 좋은 부모가 되고자 노력하는 것보다는 나쁜 부모는 면하자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과 내가 행복해져서 내가 스스로 행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나 스스로에게 갖고, 그리고 그거를 아이도 같이 보면서 엄마가 행복할
때 아이도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를 서로가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만약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도 또 자기 아이를 키울 때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찾는 모습을 가지고 또 자기 아이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고 뭐 힘들기는 했지만 그랬다고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저의 삶을 살지 못했다거나 제가 막 엄청나게 불행했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무조건 희생만 있고 나의 행복을 미루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분명히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사랑을 많이 받았고 좋은 양육 과정을 경험을 했을 때는 내가 특별히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키울 때 분명히 좋은 양육 과정과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통받았던 시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그때 제가 찾은 해답은 그거였거든요.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나쁜 부모는 면하자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자라고 했던 것과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일을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보류할 수밖에 없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 내 능력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위해 사는 일들을 보류하거나 미루지 말자. 나를 위해서 살자. 전 언제나 그렇게 생활해왔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아이에게도 저는 항상 당당하게 얘기했거든요. 엄마가 이런 공부가 하고 싶고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씩 그럴 때가 있죠. 왜 엄마는 그거를 자기한테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주냐 그래도 엄마는 이렇게 살 거고 엄마는 이걸 원한다. 나도 엄마도 엄마를 위해서 살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아이가 뭐 저한테 엄청 더 그걸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런 희생과 뭐 헌신을 다 해야지만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좋은 부모보다는 나쁜 부모를 면하자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시고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사는 일을 절대 보류하지 말고 내 행복을 절대 미루지 말자. 그 행복이라는 게 엄청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아주 작은 물건들이나 뭐 영화를 본다거나 뭐 책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작은 행복들 나를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아이 때문에라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절대 그런 부분을 보류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행복한 사람으로서 같이 양립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도 건강하고 엄마도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 제 말씀이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리고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